2024년 7월 31일 수요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발표, 또 한 번의 기준금리 동결.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5%. 미국은 8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14년 7월 31일 수요일 일본은행은 0.15% 금리 인상 발표. 현재 일본 기준금리는 0.25%. 일본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현재 유럽 기준금리는 4.25%. 결국 캐나다만 나홀로 두 번의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현재 캐나다 기준금리는 4.50%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는 캐나다와 결별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번의 선제적 금리 인하 단행 후에 경제는 나아졌습니까? 부동산 거래는 잘 됩니까? 과연 캐나다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봄은 오고 있을까요? 이 채널은 오로지 저 데이빗 킴의 주관적인 생각이며 음모와 거짓을 파헤치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고 할 줄 알았지? 주정부 라이센스를 가진 자의 언행에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저로 인해 발생되는 시청자들의 피해와 손해는 1차적으로는 저에게 배상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제가 속한 브로커리지 회사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주정부 라이센스를 발급한 주정부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손해를 보셨습니까?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전부 다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자, 그 자가 범인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Let's get back to work. 미국의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차피 90%가 넘는 전문가들이 동결을 예상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루어진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는 경제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선언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차기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미 연준에서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점찍었다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트럼프의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발언에 저는 고개가 갸우뚱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사기라며 강력한 규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는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해리스 역시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왜 갑자기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품으려는지 의아했는데 바로 오늘 미 연준의 금리 발표 후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이라 쓰고 CBDC라 읽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급등을 예견합니다. 저는 오히려 미 대선 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완만히 하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과 CBDC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2024년 7월 31일 미 연준의 금리 동결 발표의 핵심은 아직 2%의 인플레이션 달성을 못했으니 경제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닌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금리를 살짝 높이고 내린다는 것이 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경제적 변화이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그 영향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은행이 바로 대출 이자를 내려줍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바로 예금 이자를 더 줍니까? 결국 한 나라의 기준금리 발표는 고도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캐나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지금 캐나다 경제는 병들어 지난 10년 동안 국민 1인당 실질 GDP는 그대로입니다. 성장 동력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경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과연 뇌가 있습니까? 지금의 캐나다 인구 증가는 무엇에서 기인됩니까?
과연 당신들의 주장대로 수많은 이민자들 때문에 캐나다가 더 발전하고 부동산은 공급 부족에 시달려 결국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 완전히 반대인 상황입니다. 과연 유럽은 지금 왜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그 위상이 떨어지고 있고 각자 도생에 바쁩니다. 20년 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유럽이 미국을 넘어선 초강대국이 될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과연 20여 년이 지난 현재 유럽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민자와 난민 때문에 과연 유럽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이민자와 난민을 받아들였습니까? 낮은 출산율 때문입니다. 낮은 출산율은 그 나라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캐나다의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가장 최신 통계인 2022년 캐나다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3명입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저 수치이고 초저출산 국가 기준 1.3명 바로 위입니다. 새로운 통계가 나온다면 캐나다는 분명히 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국가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캐나다는 대한민국, 일본과 같이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받아들여진 이민자와 난민이 과연 캐나다 경제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이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려고는 할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입니다. 과연 캐나다의 계획은 있습니까? 과연 캐나다의 대안은 있습니까? 과연 캐나다의 희망은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끝!